가격이 최근에 1억 8천이나 상승한 것을 지하철 개통과 GTX로 인해서 대세 상승의 10곳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이 큰 곳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승했던 지역들 그리고 최저가 대비 많이 오른 아파트들을 알려드릴 거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 아파트의 10곳의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서울이라든가 인천, 여타 지역들의 아파트들도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평형을 기준으로 했고요.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아파트들은 이제 국민 평형인 34평형을 기준으로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전체 평형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달 전 대비해가지고 상승의 폭이 큰 아파트 10곳을 선정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상승이 컸던 아파트들 10곳을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아파트를 지금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락했던 지역들 중에 상승폭이 큰 지역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10곳의 아파트들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신문기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집값 회복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승세다라는 의견의 전문가 4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의견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이유는 상승폭이 컸던 10곳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무분별하게 이러한 지역들에 관심을 갖고 또 무리한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4인의 전문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복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승세다. 그리고 과거처럼 대세 상승기가 오기는 힘들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집값이 오른다기보다는 확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요지는 일단은 상승세가 보이고 있고 거래량이 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시적 상승이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부동산의 경험이 20년을 넘게 하면서 기사들을 봤을 때는 항상 상승을 하면은 상승을 하는 그 지표를 따라갔고요. 하락을 하면은 후행해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시적 상승이다, 대세 상승이 오긴 힘들다, 그리고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 라고 하지만은 추후에 이러한 곳들이 이 전문가의 의견과 반대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지도 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대세 상승의 10곳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추후에 또 2027년도 이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상승이 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 주택 가격은 1.3% 내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전세값은 상승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은 추후에 매매가 상승을 이제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가치의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하반기까지는 주택 가격이 보합 내지는 일시적 상승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10곳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곳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10위 같은 경우에는 라일락 서해 그랑불 43평형의 아파트였고 이제 상승이 1억 5,500만 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표로 해가지고 확인한 결과인데 조금 오차가 있는 부분들도 제가 살펴봤는데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9위 같은 경우에는 동탄 숲속마을 모함이래도 40평의 아파트가 1억 6,300만 원
상승을 했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 광명시 하안동 같은 경우에 1, 2단지 현대 1, 2단지 31평형이 1억 7천만 원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위 힐스테이트 다산 같은 경우에는 27평형 소형 평형이 유일하게 들어 있었는데요. 1억 8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위시티 3단지 블루밍 55평형이 1억 8천만 원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6위부터 10위까지를 살펴봤을 때 그래도 대다수가 대형 평형인 40평형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위와 9위, 10위 같은 경우에 모두 40평가 43평, 55평의 대형 평형이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상승을 일부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다산 그리고 광명 하안 현대 1, 2단지 이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가격의 거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게 거래가 되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거래가가 정확한 거래 가격인지는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포착이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의 이러한 아파트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곳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위부터 1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같은 경우에는 신동탄폴의 자이 아파트 30평형의 아파트이고 2억 500만 원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여건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밀 센트레빌 31평형 같은 경우에 2억 8천만 원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3위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46평형이 3억 5천만 원 그리고 2위 판교 원 6단지 진원 로제비앙 33평이 3억 7천만 원 그리고 1위는 보뜰 9단지 금호 어울림 44평형이 4억 6천만 원의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단순히 보고 그 지표를 삼은 거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들은 대세 상승에 있었던 아파트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형 평형 뭐 24평형이라든가 30평형 그리고 국민평형인 34평형을 관심 있게 보실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큰 폭의 상승을 그리는 곳이 있고 대형 아파트들의 공급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아파트들 하락폭이 컸었던 아파트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이제 일기 신도시라든가 대형 평수의 공급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에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 당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도 이제 일산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평촌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뭐 반토막씩 나고 그리고 파주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가격들을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폭이 큰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한 개의 아파트를 제가 좀 보면서 가격의 상승폭이 왜 이렇게 큰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를 했던 힐스테이트 다산의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고 이 주변 그리고 추후의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곳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힐스테이트 다산 같은 경우에 단지 정보를 살펴보게 된다면 세대수는 1283세대 총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최고층은 29층이고요. 이 아파트가 분양을 할 당시에 저도 청약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리고 2018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1.2대 1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179%, 건폐율은 12%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건축을 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을 계속해서 보기 전에 제가 이것을 언급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1년 전에 쓴 컬럼의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2023년 5월 11일에 제가 컬럼을 쓴 내용입니다. 제목은 1억 원씩 오르고 있는 곳, 이곳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5번째 컬럼을 쓰면서 여기에서 다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추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을 찍어가지고 펜딩 멤버십 분들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한테 내용을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지역 중에 한 곳인 다산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다산의 내용을 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추후에 저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저와 스터디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힐스테이트 다산의 위치이고요. 이제 다산 신도시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다산 중앙공원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과 아래쪽에 초등학교, 중학교들,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들 그리고 편의 시설들이 잘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표시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8호선 역사가 생기는 곳이라서 이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다 역을 둥그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부분의 아파트가 역세권의 아파트,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현대 아울렛이 완공이 되면서 이제 편의성까지 갖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이러한 체계적인 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한 이제 8호선 연장 개통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8호선 같은 경우에 6월달, 올 2024년 6월에 개통 예정이었지만은 이제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8월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별내송 개통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제 6월 달에 개통을 한다고 이제 예정 고시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지금 현재는 미루어져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이제 예정입니다. 조금 더 미루어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올해 안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암사역부터 별내역까지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별내역 그리고 다산역 이러한 8호선 그 라인들에서 잠실역까지 이제 직통으로 갔고, 잠실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게 되면은 이제 강남권까지 빠르게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서울의 접근성이 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왕숙 신도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추후에 유입될 수 있는 곳이고, 그 인구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편의시설들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 이미 1년 전에 다 정보를 오픈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및 상승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억 원까지 육박했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5억 원대까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5억 원대의 가격들은 너무나 많이 최저점의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4년 2월에도 5억 1천만 원의 17증이 거래가 된 실거래 내역, 그리고 이제 2023년 5월에 5억 5천 3백만 원, 이제 5억대 초반에 거래가 됐던 내역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6억대에 안착하면서 거래가 되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역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면서 7억 5천까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호가의 매물들,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많이 적용을 하면서 매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입장들, 매도자 입장들 같은 경우에도 호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던 전세 가격 대비 이 다산 신도시의 전세 가격들도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의 거래량을 보기 전에 2019년도부터 2020년도 7월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대세 하락 그리고 조정기를 거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보합세를 지나서 다소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세 상승이 아니라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던 그런 지역들, 앞서 살펴봤던 10곳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가 의외로 또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지역들의 소형 평수의 가격들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 10곳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일시적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파트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